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인들도 많이 살고 관광객도 많은 하와이주 마우이에 허리케인으로 인한 산불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건물들이 불타고 지금 하와이주에는 허리케인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마우이에는 대부분 전화도 통화되지 않고 911 서비스도 다운됐습니다. 적십자사가 하이스쿨에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오하이오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공화당이 주도한 주 헌법 수정을 어렵게 하는 발의안을 거부했습니다. 낙태 금지를 유지하기 위한 공화당의 발의안이었습니다. 낙태가 전과는 달리 중요한 투표 이슈가 됐습니다. 오늘 뉴멕시코주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곧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조지아주 풀톤 카운티가 다음 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한 증거를 대배심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증거 없이 기소를 준비 중인 검사의 사생활을 공격합니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믿는 지도자는 영국의 윌리엄 왕세자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가장 싫어하는 지도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전 부통령입니다.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집에서 넘어진 뒤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인공지능의 성장을 위협으로 우려하고 연방정부가 그 위험을 컨트롤할 규제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빅테크 회사는 믿지 않습니다. 집 잔디를 깎다가 뱀과 매의 공격을 동시에 받은 여성이 회복 중입니다. 뱀은 하늘에서 떨어져 여성의 팔을 감았고 매는 자신의 점심인 뱀을 되찾으려던 중에 공격당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의 미국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하와이에서 무척 많이 듣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프로그램이 지금 하와이에도 나가고 있는데 마우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미국 전국의 탑뉴스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보도해드리는 이상 훨씬 많이 알고 여러 가지를 대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와이에는 또 많은 또 친척분들도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마우이, 빅 아일랜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그 다운타운에 어떤 건물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때문에 허리케인이 몰고 온 강한 바람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서 그 산불이 마을을 덮치고 마을 사람들은 대피령이 내려져서 점점 더 해안가로 바다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리하이나에서 12명은 해양 경비대에 의해서 구조가 됐고 한 그 주변에 인구가 13,000명 정도 있는 곳, 관광객이 많은 지역 구조물들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가게, 식당, 갤러리, 즐비한 지역입니다. 학교 당연히 폐쇄됐고요. 오늘 어제 오후부터 이 허리케인이 몰려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로도 전부 폐쇄됐고 리조트에서도 사람들에게 1분의 시간을 주고 전부 대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은 지금 검은 연기는 물론이고 불에 타면서 탁탁 튀기는 소리 있죠. 아주 무섭습니다. 자동차도 불타고 산불은 지금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어렵죠. 한 700에이커 정도는 너끈히 탔다고 보고 있고 마우이 리아이나 다운타운의 프론트 스트리트 여기서 지금 피해 상황이 보고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불로 인해서 어느 정도나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집계가 되진 않고 있고요. 적십자사가 마우이 하이스쿨에 대피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키에이 커뮤니티 센터도 지금 쉘터로 쓰이고 있고 대피하지 않은 주민과 관광객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는 얘기들 지금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와이의 마우이 섬 그쪽 주변에 지금 전화가 터지질 않는답니다. 전화뿐만이 아니라 일반 전화는 물론이고 911 서비스도 완전히 다운됐다고 하거든요.
또 하와이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주지사가 지금 아웃 오브 타운입니다. 이럴 때는 주에서 주지사가 떠날 때는 부지사가 인차르지 하죠. 물론 주지사가 떠날 때 모든 권력을 부지사에게 이양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주지사, 부지사 전부 하와이는 민주당이고요. 실비아 루크 부지사가 지금 주지사 대행을 이 비상사태에 하고 있는데 당연히 비상사태 선포했고요. 바이든 행정부에 긴급 도움을 요청도 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하고 하와이 병원이 지금 꽉 찼답니다. 화상 입은 환자들 때문에요. 허리케인 도라가 지금 전부 일으키고 있는 일이고 바람도 굉장히 강해서 뭐 시속 60마일은 거뜬히 넘는다고 하니까 지금 주지사를 대신을 해서 부지사가 일하면서 주민의 안전이 최선이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하와이 방위군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지사가 부지사가 없는 이 지금 시간에 주지사가 8월 15일에 돌아온다고 하죠. 하와이 주로 해서 하와이 주 정부가 갖고 있는 긴급 자금도 전부 사용을 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노룰루 기상청이 예보한 것 보니까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지금 크게 두 지역인 것 같은데요. 60마일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오늘도 불고 공기가 굉장히 말라 있었죠. 하와이도. 오늘 조금 비가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전력 공급도 마우이 지역에 한 13,000명 정도 되는 분들, 그곳은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요. 전력 공급 끊겼습니다. 어제 오후에 시작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도라로 인해서 이 같은 피해가 하루가 채 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노스 코할라 또 그 남쪽의 코할라 그 쿨라도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불타고 있다 하니까 하와이 전역이 불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쪽 지역의 빅 아일랜드, 그 마우이 그쪽 지역에서 일부가 불타고 있다는 거고 오전에 보니까 하와이의 그 빅 아일랜드에서도 산불이 일어나는 거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좀 사람이 드문 목장 지역이라든가 코알라 목장 지역 주변 이런 곳은 주택 200채 정도가 지금 위험하다고 하고요. 이런 때는 이제 항상 하와이는 주민들도 있지만 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공항이 어떤가. 지금 그 카올로이 공항이요. 하와이안 에어라인 영향 우리는 안 받는다 하는데 영향 안 받는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공항 모습을 보더라도 뭔가 대피하다가 늦어서 무슨 일이 있다가 늦어서 비행기를 놓치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지금 티켓 여러 가지 바꾸는 이런 과정에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하와이 주정부에 지금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것은 전부 웨이브를 해준답니다. 공항에 발이 묶인 분들 많으시고요. 하와이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전화번호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우이 그쪽 지역은 휴대폰이 지금 잘 안 터진다고는 하지만 808-661-4441 808-661-4441번 이곳으로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도움이 필요하신 모든 도움에 관한 정보를 드린답니다. 하와이 마일랜드 지역, 마일랜드가 아니라 마우이 그쪽 지역에 지금 허리케인으로 인한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전반적인 모든 미국 뉴스의 탑 뉴스는 어제 있었던 오하이오주의 특별선거입니다. 한국을 통해서 이제 미국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때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이 새벽인데 이 뉴스를 업데이트 할 리가 만무하고 또 한국도 지금 태풍이다, 다른 일이다 해서 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루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오하이오주에서의 특별선거가 한국에서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의 미국에서 항상 이제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 좀 빨리 제대로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어제 오하이오주의 분들이 8월달 휴가철에 특별선거 날짜도 딱 공화당이 투표율 낮춰서 유리하게 하려고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되게 하려고
그러려고 이제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결국은 반대하는 사람이 57%, 찬성하는 사람이 43%였는데 그 법안 이슈 1의 내용은 헌법을 수정할 때는 이제 60%의 지지를 받아야지 되고 모든 카운티에서 한 5% 유권자의 청원서를 88개 카운티에서 전부 받아야지 된다. 이게 낙태 금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88개 카운티를 그렇게 오하이오주처럼 광활한 곳에서 다 시골을 다니면서 받기는 어려운 거고 그것도 지금 하와이에서 헌법을 수정해서 뭔가를 주민들이 바꾸려고 할 때는 지난 100년 넘게 50%의 지지를 받으면 됐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50% 지지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111년 동안 뭔가 헌법을 수정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려고 했었던 적이 71번인데 그 가운데서 19개 법안만이 통과됐거든요. 50%. 그런데 이번에는 60% 거기까지 가는데도 카운티에서 청원서를 받아라 하니까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11월 선거에서 사람들이 헌법을 수정을 해서 낙태 권리를 좀 갖겠다 이런 것을 하니까 이 헌법 수정을 더 어렵게 지금까지도 이 어려운데도 더 어렵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부결됐습니다. 그만큼 낙태에 대해서 그 권리를 가져야 된다. 내가 뭐 낙태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반대가 57, 찬성이 43이었습니다. 오하이오주도 뭐 미국에서 가장 그 낙태가 금지를 좀 철저히 하게 하는 법이 통과가 됐는데 주의회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소송에서 지금 시행은 중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앞으로의 많은 선거, 오하이오 주의 상원 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등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오하이오 주는요, 빨간색 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도 선거에서 8%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을 이긴 주입니다. 애리조나와 비교를 하자면요. 애리조나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0.5%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거든요. 그 전에 2016년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3%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애리조나주가 레드인데도 그 정도 3%였는데 지난번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8% 차이로 이겼다 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곳이다 하면은 낙태에 대해서 내가 가임 여성이건 아니건 반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낙태는 개인의 권리로 보호를 해줘야지 돼 하는 생각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제 그 투표의 결과에 따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하이오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와 비슷한 것들을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애리조나, 알칸소, 플로리다, 몬타나,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이런 주들도 다 오하이오주와 비슷한 것을 지금 투표를 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애리조나주를 제외하고는 이 10개 주 가운데서 9개 주가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던졌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던졌던 그런 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낙태 문제가 선거 결과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은 2024년도에 낙태가 얼마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안전도 지금 너무 중요해요. 뉴욕에서 흑인 청소년들이 에이시안들을 아주 괴롭혔다.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총기 사건은 또 얼마나 많이 터집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이 여론조사는 CNN 방송입니다. 사람들이 2024년도 선거에서 낙태에 대해서 본인과 같은 생각을 하는 후보만 뽑겠다 하는 사람이 29%거든요. 그리고 낙태가 굉장히 내가 2024년도 선거를 할 때 중요한 이슈다. 물론 아직 시간은 남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51%나 됩니다. 51%는 내가 가임 여성이건 아니건 다 포함을 해서 낙태가 대통령을 뽑는데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하이오주에 말하자면 한마디로 낙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승리를 한 이번 어제의 특별선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에는 낙태가 국가적인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림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작용이 이렇게 오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 했더군요. 어제 그 뉴멕시코에서 투표권을 굉장히 약화하려는 공화당의 시도였는데 여성의 권리도 또 건강에 관한 것도 약화시키려는 시도였는데 그런데 결국은 주민들이 그 민주주의 승리로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세이지 변호사 그룹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15명 미국인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도 있습니다. 15명의 세계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아주 가장 평이한 여론조사를 하는 갤럽이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 좋아? 이 사람 좋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그 결과 퍼센테이지를 쭉 보니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뉴스와 그대로 대입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잠시 뒤에 사람들이 누굴 좋아하고 미국 사람들이 누구를 싫어하는지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하와이에서 혹시 조금 마우이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계시는 분들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은 그래도 이제 같은 우리 동네니까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오늘의 미국 끝나기 전에라도 새로운 뉴스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악시오스가 7월 3일부터 7월 27일까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갤럽과 이제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고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쭉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갤럽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는 YouGov라는 영국의 여론조사 기구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요, 미국에서는 15명입니다. 우선 이 사람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윌리엄 왕세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가 가장 호감도가 높은 사람부터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가 제일 인기 없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네 번째 질 바이든 퍼스트 레이디, 그리고는 영국의 찰스 3세 왕, 그 다음은 미국의 하원 민주당의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호감보다 비호감도가 더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 또 메리 갈란드 법무장관,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 트럼프 전 대통령,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래서 제일 인기가 없는 사람, 호감보다 비호감도가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 제일 많은 사람 순서부터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넘버 1입니다. 마이크 펜스 2, 바이든 3, 카멜라 해리스 4, 다섯 번째가 오히려 비호감도가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별로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섯 번째로 15명 가운데서 비호감도가 높습니다. 여섯 번째가 케빈 맥카티, 일곱 번째가 법무장관, 여덟 번째가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 아홉 번째가 제프리 하킴스 민주당 하원 대표, 11번째인가요? 찰스 3세 왕, 질 바이든, 존 로버츠 대법원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윌리엄 왕세자 이렇게 되거든요. 해서 긍정적인 게 부정적인 것보다 많은 사람은 5명밖에 없습니다.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높은 사람, 윌리엄 넘버 1 왕세자, 넘버 2가 젤렌스키 대통령, 넘버 3가 존 로버츠, 4가 질 바이든, 5가 찰스 왕. 이거 뭘 말하냐면요. 이게 다섯 번째까지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높은 사람 가운데서
두 명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아니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가 250년쯤 돼 가는데도 아직도 영국에 대한 그런 그 사상이 있는가 봐요. 선민의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존 로버츠라는 연방 대법원장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더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보다 훨씬 좋은 위치라는 거죠.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이건 뭘 볼 수 있냐면 어제도 5대 4로 연방 대법원에서 특별한 설명 없이 하나 임시로 이렇게 해라 하고 통과시킨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고스트 총을 다 부분적으로 조립을 해서 시리얼 넘버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총이 범죄에 사용돼도 그 범인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이걸 고스트 총도 다 부품에도 시리얼 넘버를 붙여서 누가 그걸 가져갔는지 총을 사는 사람의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그 주장이었는데 그걸 공화당이 반대해서 못 해오다가 법원까지 갔습니다. 이걸 법원에서 5대 3으로 임시로 우리가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해라. 그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고스트 총도 다 추적하도록. 여기에 2명의 그러면 3명이 민주당이니까 2명의 공화당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찬성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에이미 코니 베렛, 제일 젊고 여자고 카톨릭이고 낙태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에이미 코니 베렛과 또 한 사람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입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헬스케어 때부터 무슨 총기라든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스윙보로 역할을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언제나 공화당이야. 나는 언제나 보수야. 클래런스 토마스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9명 조직에서 연방 대법원 조직에서 존 로버츠는 다른 전현직 대통령이 누리지 못하는 인기를 누리는 것이고 클래런스 토마스는 그렇게 인기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질 바이든 여사가 이제 4번째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퍼스트 레이디는 뭐 크게 나대지 않으면 인기가 좋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는 거고요. 무리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1015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휴대전화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4%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는 그 푸틴은 갤럽이 이 같은 조사를 한 것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90%가 비호감도예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윌리엄은 59%가 호감이고요. 이거는 당도 초월합니다. 공화당 65%, 민주당 63%, 찰스 3세 왕도 공화당 50%, 민주당 49%가 호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존 로버츠에 대해서는 호감이 43%, 비호감 30%, 트럼프와 바이든은 이게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높습니다. 똑같이 비호감도가 바이든이 57%, 트럼프 전 대통령이 55%, 클래런스 토마스도 비호감도, 부정적인 시각이 42%, 호감이 39%, 질 바이든 여사는 49%가 호감도,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도 비호감도가 더 높습니다. 44% 대 37%, 해리스 부통령 비호감도 53%, 긍정적인 시각 38%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국 정치인은 싫어하고 아무튼. 그리고 영국의 왕세자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요. 호감이 57%였거든요. 그러니까 윌리엄 왕세자 다음에 윌리엄 왕세자의 호감도가 59%인데 그 다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봐야지 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화당은 한 50% 정도가 호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75%가 호감입니다. 이걸 뭘 얘기를 합니까? 공화당 가운데서는 팍스의 유명한 그런 커멘테이터도 그랬고 러시아의 푸틴 쪽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금 반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킴 제프리즈라는 뉴욕이 지역구인 연방 민주당의 하원 의원이 민주당의 이제 소수당의 대표잖아요.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15명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못 들어봤다. 못 들어봐서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가 덜할지도 모르죠. 같은 하원에서 민주당 지도자 또 다른 케빈 맥카시는 공화당 지도자인데 케빈 맥카시는 부정적인 시각이 훨씬 많았잖아요. 자, 그렇게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는 이제 이런 말도 하더군요. 뉴햄프셔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 원하는 건 나는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또 발표도 했어요. 다음 주에 아마도 뭐 조지아주에서 기소될지도 모르겠어. 총무처 장관에게 뭐 만 몇 표 만들어 내놔. 그래서 이제 내가 선거인단표 조지아주에서 16개 가질 수 있도록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총무처 장관에게 전화 거는 것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을 시켜서 뭐 주지사, 총무처 장관 다 공화당입니다. 조지아주 워낙에 아주 그 보수적이잖아요. 조지아주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그 풀튼 카운티에 애틀란타가 포함된 가장 큰 그 카운티의 검사가 어제 그런 얘기가 이미 나왔거든요. 대배심에게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증거 같은 것을 제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본인도 딱 감잡고 그다음부터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보통 정상적인 언론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아요. 그러나 뭐 영국에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을 쓰는 데일리 메일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말을 그대로 실어주죠. 그래야 신문이 잘 팔리니까. 그래서 2류, 3류 신문인 겁니다. 인류가 못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검사가 갱단 두목이랑 섹스를 했다. 뭐 이런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그 지지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막 퍼뜨리죠. 퍼뜨리고 나서 아니 말이야 좌파 언론은 왜 저런 걸 보도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러면서 아무 말이나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그게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딜레마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8월 23일에 있는 그 선거가 아니라 선거나 마찬가지죠. 공화당에서는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마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제라도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8월 9일이죠. 8월 9일부터 첫 번째 토론이 시작되기까지는 뭐 2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정치적인 기류가 너무 많이 변할 수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마음도 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전날이라도 나간다 하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안 나간다 하는 것인데 알 수는 없고요. 두 번째 토론도 팍스가 하네요. 이번에는 팍스 뉴스가 아니라 팍스 비즈니스 그 뉴스가 이제 9월 달에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열심히 특별검사를 비난을 했어요. 내가 말이야 이 스케줄 때문에 선거 캠페인도 못하고 하도록 나를 기소해버렸어. 그런데 한 번도 본인이 어떠한 이슈로 이번에도 4가지 이슈로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기소가 됐는데 기소 1, 기소 2, 3, 4 이게 왜 기소가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녀 사냥이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려는 사법적으로는 이길 가능성보다는 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고요. 잠시 뒤에는 또 굉장히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뉴스로 들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에게는 더 중요한 오죽하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이제 그 후원도 하고 하는 워크숍까지 하겠습니까? USC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인공지능에 관해선 제가 레이티스트 뉴스가 막 차고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으면은 시간을 빼질 못해서 못 전해드리고 아니면 가능한 한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만큼 미래의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그 부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인공지능 정책 연구소 그리고 유가브 이런 데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앞서 그 여론조사 결과는 갤럽이었습니다.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
지도자 가운데 누구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 여론조사 결과는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위협 굉장히 걱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정부가 컨트롤해 주기를 원한다. 연방 정부가요. 테크놀로지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같은 것을 개발하는 오픈 AI의 CEO 같은 사람 막 의사당 그 청문회에 나와서 이거 제발 좀 규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뭘 좀 한다고 하고 하는데 회사는 회사잖아요. 회사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믿지 않는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그래서 82%가 테크 기업이 스스로 규제하는 것은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56%가 연방정부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를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14%가 찬성하지 않는데 그럼 사람들은 뭔가를 규제한다는 것을 대체로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사업할 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자체가 자유로운 이런 것을 흐름을 원하기 때문에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 민주당, 무당파 다 합쳐서 56%나 규제에 찬성을 하는 겁니다. 이 연방정부가 규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 또 이거 비교해 보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3, 7, 21. 3분의 1도 안 되네요. 14%만이 연방정부가 규제하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56%대 14%. 이 같은 그 정책에 대해서 이것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참 드문 일이죠. 요즘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어느 정도나 걱정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YouGov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아주 대부분이 아니 대단히 나 너무너무 막 그냥 익사이링해. 인공지능 저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뭐가 세상이 변할까 나의 생활이 변할까 좋은 방면에서 익사이링 대부분 인공지능에 대해서 나는 익사이링한 그런 느낌이야. 익사이티드한 그런 사람이 7%, 뭐 부분적으로 익사이티드 하기도 해 14%, 합쳐서 21%잖아요. 아무튼 뭔가 좀 흥분되고 좋아 하는 분위기. 그러나 완전히 나는 모르겠어. 그냥 중립 내지는 몰라서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분이 16%입니다. 그럼 익사이링하다가 21%, 그냥 중립 16%인데 나 분명히 좀 걱정해. 32%, 대부분 아주 많이 걱정해. 30% 합쳐서 62%가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익사이팅 하다는 사람이 21%고 62%가 걱정을 한다니까 이것도 3대 1입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좋다 하는 낙관론보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 이런 개발 같은 것을 슬로우해야지 된다라는 사람이 72%, 아니요. 지금보다 이왕 내친 거 더 속도를 내야죠. 8%밖에 안 됩니다. 이건 8, 6, 8이 58, 7, 7, 7, 8, 8이 64, 9, 8, 9, 72. 딱 9분의 1이네요. 속도 내야 된다는 사람이. 슬로우하게 속도를 줄여야지 된다는 사람보다. 이건 민주당 가운데서 그러면 뭐 4명 가운데서면 공화당도 좀 비슷하거든요. 결국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경쟁을 해서 인류 그 존재 자체에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분의 3이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사고로 큰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86%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인공지능 자체도 원치 않아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건요. 미국 성인들만 그리하여 정부가 규제를 해야지 된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56% 나오는 게 아니라 KPMG 그 세계적인 회계법인요.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그 빌딩에 쫙 빌딩 이름에도 붙여 있잖아요. 이 세계적인 회계법인 KPMG가 조사를 한 결과 17개국 KPMG가 세계 많은 나라의 기업들을 뭐 관리를 하니까요. 주요 대상국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건 미국보다 더 많네요. 71%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이미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것도 더 빨리 발견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던가 질병에 관해서 또 많은 뭐 사람들이 통계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축적된 자료 같은 거 빨리빨리 이제 인공지능이 찾아주면 나는 그 찾아준 자료가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겠죠. 그리고 공항 시스템 같은 것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기계적인 이런 것들도 도움받고 목사님들 좋아하신다면서요. 성경 구절에 뭐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하면 촥 내주잖아요. 그런데도 아무튼 이렇게 영국 사람들조차도 영국 사람들도 뭐 굉장히 혁신적인 마인드가 있지만 62%가 법이 있어야지 되고 규제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규제를 하면 뭐 테크 업계가 규제하는 거 싫어해요? 정부가 규제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정부가 규제를 할 능력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미국 사람들은 한 49% 정도? 이 정도만 또 규제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일본에서도 47%, 영국도 45%, 중국, 인도 좀 독재적이고 획일적인 국가일수록 정부가 할 수 있어 하는 믿음이 큽니다. 중국 86%, 인도 70%,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죠. 싱가포르도 굉장히 억압하는 자유국가잖아요. 60%, 아예 정부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미국처럼 자유로운 국가는 49%만 그렇게 믿고요. 영국도 45%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굉장히 좀 혁신적인 사람들, 정부가 규제를 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이 혁신적이고 해야지 되는데 저는 하나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연방 상원 의원의 68%의 나이가 60세 이상입니다. 68명이 100명 가운데서. 물론 60세 이상, 70세 이상이라도 혁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그 생각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젊은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유튜브가 됐건 컴퓨터가 됐건 모든 기기, 툴 같은 거 사용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연방 상원의원의 68%가 60세 이상이고 뭐 70세, 80세 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막 혁신적인 일을 하다가 연방 상원의원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가장 오랜 동안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한 가지 일만을 하고 오랫동안 거기서 살아오면 거기에 딱 고정되는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거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뭔가를 알아서 아주 대단하게 물론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서 하겠지만 합리적인 그런 규제 같은 것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잠시 뒤에는 굉장히 큰 이슈와 또 작다고 할 수 있는 이슈를 묶어서 전해드리겠는데 그 전에 그 연방 상원의원 나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이 90세잖아요. 어제 오후에 집에서 넘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뭐 예방 차원에서 갔죠. 가서 이제 다 뭐 의사의 검진을 받아본 결과 별일 없다 해서 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90세가 되니까 싱글 대상포진으로 몇 개월 3개월 비워 이 의사당을 그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민주당인데도 상원에서 인준을 하니까 뭐 인준 같은 것을 못해. 또 법사위원이 11명 대 10명이거든요.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11명. 그리고 공화당이 10명인데 이 일도 하나도 하지 못해. 왜냐하면 이게 표가 차이가 많이 나야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으로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5월 10일에 돌아오고 나서도 무슨 투표를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는 또 넘어져. 이러면 걱정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느 정도의 그 세대 교체는 좀 필요하다. 특히 그게 필요한 부분에서 뭐 철학자 아니면 정책 입안을 하는 사람이 아닌 아웃사이더 상관없어요. 104세인데도 헨리 키신저는 막 중국에 다니고 다른 나라 다니면서 본인의 생각 같은 것을 피력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상관없는데 현역에서 뭔가 앞으로 뭐 10년, 20년, 50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입안자들은 조금 젊은 사람들이 섞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너무 올드합니다. 지금 특히 연방 상원 의원들은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뉴멕시코에서 또 이제 유타주로 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제 뉴멕시코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기부자들에게 베트남에 간다고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은 것을 또 바꿨는데 유럽 국가들도 더 뭉쳤고 본인도 다른 나라 정상들과 이 이슈와 관련해서 한 200시간 정도는 대화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럼 베트남에 간다는데 뭐 구체적으로 막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 백악관의 어떤 국가안보보좌관 존 컬비 대변인에게 물어보니까 디테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뭐 3월 달에도 그랬고 베트남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의 뭐 수반이 나에게 전화 걸어와서 좀 관계를 물론 좋지만 더 좋게 하고 싶다 이런 말도 한다는 거고 그게 이제 베트남이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친하잖아요. 여기서 베트남도 뭐 미국과 조금 더 친하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고요. 9월 22일에 이미 그 인도네시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담은 있잖아요. G20 정상회담 때는 당연히 만나겠죠. 그런데도 maybe 그 전에 아주 좀 짧게라도 베트남을 방문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런 일들도 있네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준비는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음속에는 지금 하와이가 들어와 있어요. 조금 뒤에 레이티스트 알려드리고요. 어떤 분이 그 텍사스주에서 좀 시골이래요. 루이지아나 국경에서 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실스비라는 곳에서 64세의 패기 존스라는 분이 이제 7월 말이었어요. 집에서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잔디 깎는 기계 있죠. 이제 뭐 텍사스니까 막 에이커 이런 집들이 많잖아요. 잔디를 쭉 기계로 깎고 와이프도 이렇게 깎고 있는데 갑자기 저녁 8시경이었는데요. 하늘에서 뱀이 뚝 떨어져서 한쪽 팔에 딱 오더니 막 감겨서 이분이 그걸 떨쳐내면 떨쳐낼수록 점점 더 조여오고 그 사이에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안경에 뭔가 액체가 떨어지고 뭐 이거는 독이야. 뱀인 거예요. 그게 뱀이. 그리고 나니까 또 조금 있다가 갑자기 또 매가 날라와서 막 다른 팔을 공격을 하고 매의 점심이었던 거예요. 그게 점심인지 저녁인지. 아무튼 그래서 점심을 찾으려고 온 겁니다. 이팔 저팔 막 뭐 매의 그 발톱으로 핥히어지고 매의 날개가 철썩철썩해서 막 얼굴을 달고 해서 너무 그 뱀을 떨구려고 심하게 움직였어도 점점 더 꽁꽁 조여지고 그러던 중에 이제 뭐 막 완전히 매는 나도 핥히고 뱀도 핥히고 뭐 계속 소리를 질렀겠죠. 남편이 막 기계로 이렇게 그 잔디를 깎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와서 그리고는 help me Jesus, please help me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와이프의 비명을 듣고 남편이 와서 본 것에 너무 놀라고 당연히 이제 그 병원에 갔죠. 그 사이에 매가 한 4번 정도를 왔다 갔다 공격하더니 뱀을 낚아채고 자신의 식량을 낚아채고 올라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이 얘기를 다 듣더니 64살의 여자분이 환자 얘기를 듣더니 의사가 이 환자에게 물어보더래요. 마약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사실을 다 확인하고 나서 막 항생제 주고 다행히 뱀에게 물린 것은 아니다 해서 뭐 팔에 이제 막 붕대를 감고 찔린 상처, 핥힌 상처, 베인 상처, 찰과상, 멍 온갖 그 신체적인 것은 회복이 됐지만 그 공격은 시골에 살아서 매가 뱀을 딱 낚아채는 이런 것을 전에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너무 무서웠고요. 살아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지금 하와이의 마우이 산불이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즘 소셜미디어에 많이 올리시잖아요. 보면은 완전히 빨갛게 불타고 있고 그 연기도 막 검은색으로 굉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좌절하고 있기도 하고 주민들이 이거 종말론적의 그런 모습을 내가 내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허리케인 도라에 이 바람이 지금
그 마우이에서 점점 강해지는 그런 지역도 있고 바람은 또 이러다가 또 언제 그랬냐 하게 방향도 바꾸고 강도도 바꾸기는 하지만 아마도 지금 하와이에서 1992년도에 아주 큰 I자로 시작됐던 허리케인 같은 것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허리케인 이후에 이번이 가장 그 강하다 산불 같은 거 번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 합니다. 하와이에 계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